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외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베이징에 시진핑 주석이 AI 총동원령을 내렸다. 시 주석이 갑자기 중국의 민간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엠브레이스 아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냐하면 시 주석은 국영기업 위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가자 그러고 민간 기업은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배싱했거든요. 후려쳤거든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근데 이게 갑자기 민간 기업 마윈도 부르고 이 IT의 이 CEO들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중국 랩에서 엄청나게 내셔널리즘. 이 내셔널리즘은 우리말로 말하면 국가주의, 국수주의, 애국심 난리 났다는 겁니다. 홍색 기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홍색 기업은 뭐냐면 너희들 아무리 비즈니스 하고 돈 벌고 살지만 너희들은 사상이 있어야 돼. 사상. 공산당에 협조하는 기업이 된다는 게 이제 공산당이 빨간색 아닙니까? 홍색 민간 기업. 너희들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자. 그러면서 이제 시 주석이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장기적으로 동풍이 서풍보다 우세하다. 이 동풍이 그러니까 중국 쪽이 동풍이잖아요. 서풍은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세하다고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딱 본 게 마윈 있잖아요. 지금 요번 회의에서 시소하고 이 악수하는 마윈의 뒷모습을 찍겠는데 마윈을 딱 보니까 저 친구 맛이 같구나. 그래서 제가 마윈의 변질이라고 썼잖아요. 왜 마윈이 알리바바를 맹길고 세계적인 이 기업가를 뛰었냐면 마윈의 영혼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는 상하이에 있었던 회의에서 중국의 베이징의 고위 관리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베이징이 금융을 너무나 규제하기 때문에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찍혀가지고 마윈이 하는 엔트그룹 상장도 안 되고 해외에 태국에 가서 스마트 팜 한다리 일본어 해외에 몇 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윈이 한 말이 맞아요. 규제가 중국의 혁신을 망치고 있다고 많은 중국의 인식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윈이 딱 복장 보세요. 지금 이 중국의 공무원들이 입는 저런 검은색 복장 입고 그 다음에 열심히 테이크 노트 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막 테이크 노트 하고 S맨을 해놨습니다. 이게 많은 가르침을 준 국가에 감사한다. 근데 이제 외신 그런 게 저게 이제 뉴욕타임스에는 사파인데 이 중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저쪽 보게 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 벤처 스타트업 개인들을 열심히 학생처럼 테이크 노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감을 이제 뒤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베이징이 저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좋은데 정부 지원하면 정부 간섭이 있고 통제가 온다. 정부가 공돈이 아니라 정부 지원받고 이 중국 공산당이 관심을 가지고 공산당의 모든 민간 기업도 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AI도 공산당이 통제합니다. AI 딥시크도 분명히 공산당이 지침을 줬어요. 너 인공지능 마음대로 짓거리는 건 좋은데 소셜리스트 밸류 체인을 이 공산당의 가치, 사회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걸 짓거리면 안 된다고 이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던 중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CEO들이 그냥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건 좋은데 그냥 차라리 그냥 저희를 놔두시죠. 왜냐면 자꾸 저렇게 개입하면 혁신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놔달라는 거 뭐냐면 량웡펑 있지 않습니까? 딥시크를 만든 저 친구가 저렇게 세계적인 딥시크를 맹기라고 미국의 뉴욕의 중시를 뒤흔들릴 수 있었던 것도 머리가 크리에이티브한 휴먼 캐피탈인 겁니다. 이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휴먼 캐피탈, 인간 자본이어야 됩니다. 량웡펑 보세요. 아주 똑똑한 중국의 젊은이고 스타트업이고 생각이 자유롭고 생각이 다양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스타트업이니까 베이징이나 중국 공산당이 저 친구를 건들지 않으니까 저렇게 획기적인 딥시크를 맹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량웡펑이 요새 바쁘대요. 무슨 연구개 말입니까? 중국의 고급 관리 또는 하급 관리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각종 회의, 세미나에 끌려다니기에 바쁘니까 요 사진 보세요.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인데
량원팽이 저렇게 변질됐어요. 저 위에 사진은 크리에이티브한 휴먼 캐피탈 같은 량원팽이잖아요. 아주 똑똑한 중국의 수자인데 요 아래 보면 완전히 탤런트 같잖아요. CCP 풀업하겠다는 인물같이 저렇게 저 얼굴 갖고는 결코 량원팽이 크리에이티브한 휴먼 캐피탈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용기 있는 학자가 한 명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분은 젠 용량 학장으로 홍콩 선정 캠퍼스의 차이니스 유니버시티 학장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차이나가 너무 딥시크로 뭐 내셔널리즘이 뭐 열기가 가득 차고 있는데 이거 안 좋다. 그러면서 저 영어 원본을 보면 진정으로 미국을 우리가 캐치업하려 그러면 저렇게 뭐 돈 지원하고 날치는 것보다 릴렉스, 레귤레이션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완벽하게 규제 완화를 안 해주고 막 자꾸 정보가 간섭하고 뭐 그러면은 중국의 유능한 인공지능 탤런트가 다른 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의 그 전형적인 예가 이 학장이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있지 않습니까? 생성형 AI의 알고리즘은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중국의 사이버 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관리청에 일일이 검열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규제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용기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쟁 학장이 뭐 진짜 뭐 파격적으로 얘기한 거, 야, 너무 이렇게 뭐 미국이 이겼다고 딥시크 하나가 좋아하지 마라. 아직도 중국의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뭐 인공지능과 최첨단 반도체 맹길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질에서 미국이 뒤져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으로 말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차이나는 인터넷을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 거의 수집하고 외부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차이나에 뭐 구글 이런 게 못 들어가니까 제한된 정보만 수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차이나가 뭐 인공지능을 하려면 기업, 정부 부처, 이 지역의 이 데이터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중국의 여러 규제 때문에 데이터 통합을 못하고 있으니까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중국은 뭐 AI 총동원령을 내려갖고 뭐 중국의 지도자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주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양해를 하거든요. 뭐 금년도 이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제2의 딥시크를 키우자 그러면서 무려 인공지능 쪽에 79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저게 이제 뭐 기술 굴기 측면에서 그럴 때 보지만 저게 제2의 철강, 솔라 패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사태, 저 과잉 투자재고 중국이 제한된 국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790조를 저 인공지능에 몰빵해 보세요. 중국 경제가 이쪽은 무너지고 있어요. 부동산 위기 때문에 내수가 이게 진작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외국의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중국 가구, 이제 주택에 투자한 가구당 한 5천만 원 손해보고 있답니다. 날아간 거예요. 주택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못 쓰고 있는데, 그리고 지방 정부가 엄청난 부채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갑자기 인공지능 내셔널리즘 가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뭐 인공지능 동원령, 인공지능 미국 이겼다면서 내셔널리즘이 오히려 중국 경제 발전을 막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호주 하면 딱 느끼는 게 뭐죠? 청정 지역이죠. 뭐 공해 같은 거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이 뉴질랜드나 호주를 침략하기가 힘들어요. 역사적으로 두 나라를 침략한 사례가 없어요. 2차 대전 때 일본 공군이 호주 북쪽을 이제 뭐 폭격한 적이 있어도 뭐 지상고 들어가서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안보지대에서 자기들은 안보 면에서는 어떤 청정지역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중국의 그 군함이 태즈마니아 해면은 호주 남쪽이에요. 호주 남쪽까지 가고 실탄 사격 훈련을 한 겁니다. 실탄 사격 훈련을 하니까 뭐 호주의 저런 스트라티직 어널리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저렇게 안보 전략 기관이 있는데
저기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만 월전 전쟁 지역으로 막 필리핀, 베트남하고 붙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호주까지 확장됐다. 이 남중국해에 호주 해군하고 공군이 가서 필리핀, 일본하고 공동 작전을 하면서 항해 자유 그러면서 중국 해군에 맞으니까 차이나가 야 호주 너 그래? 그러면 우리도 너희 앞바다에 나으려고 요번에 중국의 태스크 그룹 107하고 저거 중순양함 등 세 척이 호주 아까 태즈마니아 바다 가서 뭐 실탄 사격하고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네가 남중국에 자기 바다라고 중국이 우기고 있거든요. 네가 우리 바다 와서 저렇게 무력 시위하면 우리도 너희 앞바다 가서 하겠다고 중국이 과감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남중국해에 대한 그 해상 무력 그 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중국도 계속 너희 앞바다 뭐 태즈마니아하고 시드니 앞바다 가서 해상 무력 시위하겠다 그러니까 호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호주 뭐 정부 국방상 뭐 발칵 뒤집혀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뭐 안보 청정 지역인지 알고 호주가 이제 GDP 2%를 군사비로 쓰고 있는데 뭐 군사시설을 뭐 국방비를 군사시설을 현대화하고 뭐 낡은 그 장비를 곧 바꾸는 걸로 썼는데 이거 안 되겠다. 중국이 저렇게 오면은 저 중국의 그다음에 함대지 함대공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호주의 인구 밀집 지역 시드니 그다음 호주의 군사시설 호주의 발전소 통신소 같은 인프라 시설에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호주의 GDP를 2%에서 3%로 올리고 호주도 그 이스라엘 같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호주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려면 세계에서 호주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딱 세 나라예요. 미국의 패트로이트 시스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시스템, K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호주는 이미 K 방산하고 익숙해져 있잖아요. 호주가 우리 레드백이라고 장갑차 사고 공동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해군이 엉뚱하게 쫄랑쫄랑 저 호주 앞바다까지 가서 우리 K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촉 활동까지 해주네. 왜냐하면 이렇게 K 미사일이 천궁2가 지금 뭐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가 샀잖아요. 세 나라가 샀다는 게 이게 검증된 거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패트리어트보다 어느 면에서는 나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L7 저건 장거리 이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니까 요게 뭐 중동에 있었던 무기 전시회 금년에 갖고 뭐 중동 나라가 난리치고 서방 미국도 관심을 가졌는데 만약에 호주에 천궁2와 그 L7 미사일 시스템을 우리가 팔 수 있다면 또 K방산이 대박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